동시인이 더 우대받아야 되고 동시인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인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동문화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동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동시 아동문학가가 한 2,000명 됩니다. 우리나라에 2,000명은. 그러면 저는 반 정도는 동시 쓰고 반은 동화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작품 참 좋습니다. 읽으면 감탄해서 왜 나는 저런 걸 못 쓸까? 그런 작품이 많습니다. 그런 반면 야 이걸 동시라고 내나?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내는다 이겁니다. 제목 딱 쓰고 그 밑에 동시 누구 이렇게 지문이 누구. 시나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 이름을 걸고 작품을 발표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100번, 1000번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읽어야 되지만 필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유명한 소설가들이요, 이름 있는 소설가들은 전부 소설을 필사해서 한 사람들입니다. 그건 아마 여기 시인 소설가 선생님들 다 아실 겁니다. 놀랐습니다. 시 필사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설 한 권을 필사한다 이겁니다. 저는 시를 읽으면 좋은 작품 꼭 필사를 하고 스크랩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돈이고 밥입니다. 필사하는 시나 동시. 그래서 동시는 잘 읽은 꽃씨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 읽은 꽃이 아니면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잘 읽어야 거의 동시가 되고 어린이들이 그거 읽었을 때 마음속에 파릇한 싹을 피워주는 것이 동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한진 지금 시인들도 좋은 동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동시라고 발표를 않고 시집 속에 이걸 넣습니다. 제가 유한진 시인의 시하고 이리철 시인의 시 두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읽는데 이분들은 시집에 이거 들어있습니다. 동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동시도 되고 시가 됩니다. 시도 됩니다. 어른이 읽어도 좋고 어린이들이 읽어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거의 작품입니다. 유한진 선생의 작품입니다. 때로는 한눈 팔아도 된다. 제목입니다. 선생님, 색칠이 자꾸 금 밖으로 가요. 괜찮다. 지금 아니면 언제 그러겠냐. 정답죠. 뻥튀기 구경하다 지각했어요. 괜찮다. 지금 한눈 팔지 않으면 언제 그러겠냐. 길가의 강아지 풀 꼬리가 패었는지 개미와 송장 메뚜기를 구경해도 된다. 낮달과 구름을 쳐다봐도 된다. 소나기가 흠뻑 젖어와도 된다. 셔뚱구리네 집이 셔뚱인지 땅구멍인지 놀며 구경하다가 와도 된다. 어디나 언제나 학교이고 공부 시간. 누구나 무엇이나 선생님이란다. 때로는 길 밖에서 더 잘 자랄 거야. 지금이 아니면 언제 그럴 시간 있겠느냐. 유한진 때로는 한눈 팔아도 된다는 시입니다.
이기철 시인 참 잘 쓰는 분입니다. 이기철 시인 책 읽는 아이를 한 편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런 시를 보면요 미칩니다. 왜 나는 이런 시를 못 쓸까 항상 그럽니다. 토끼풀 같은 아이야 장차 무엇이 되고 싶니? 선생님이 되고 싶니? 발명가가 되고 싶니? 시인 혹은 장군이 되고 싶니? 너의 고사리 주먹에 쥐어진 한 권의 책이 지금은 무겁겠지만 그 속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하늘이 있다. 무거우면 내 연한 무릎 위에 책을 세우고 첫봄 개나리꽃 같은 아이야 별을 읽어라, 바다를 읽어라, 우주를 읽어라. 내 눈빛이 책 속에 있는 동안 겨울 가운데는 자운형꽃이 피고 파랑새가 더 높이 날고 고래가 바다를 광면한다. 내 가슴이 책을 꿈꾸는 동안 세계는 발자국 소리를 죽이고 내 숨소리를 듣는다. 파도가 가라앉고 폭풍이 잠자고 태백 산봉에는 흰구름이 핀다. 자두꽃 같은 아이야 내 상상 속엔 지금 가슴이 지나느냐 사슴이 지나느냐 연어가 돌아오느냐 들판 끝에 송아지가 오느냐 언젠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이 세상의 별인 책 읽는 아이다. 이 시 한 편이요 소설 100권보다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대한 편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문학가들 특히 동시인들은 어디 가서 나 동시입니다 말 안 합니다. 시인이다 이래요. 앞에 동자를 빼버리고. 그리고 동화 쓴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소설가라 그럽니다. 또 조금 양심 있는 사람은 소년 소설가라 그럽니다. 그건 조금 그보다 양심 있어요. 사실 동화나 소설이나 뭐 거기서 그겁니다. 시간 있으면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분 들 필요 없습니다. 문학. 그 작품이 소설이냐 아동문학이냐 이걸 가리는 것은 독자의 몫입니다. 동시에 대한 편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나태주의 풀꽃이라는 아마 시를 알 것입니다. 많이 익혀주고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태주 시인은 이 시를 동시라고 하지 않고 나태주 전집 제일 앞장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나태주 씨를 하나 만나면 모릅니다. 저하고 뭐 친하긴 하지만 가까이 이제 만나긴 하거든요. 풀꽃 같은 시인입니다. 나태주 씨.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사람 이름을 갖다 붙여도 됩니다. 순이야 이름을 붙여도 됩니다. 순이야 너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꽃 같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것을 인용할 수 있고 패러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동시다 시라고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작품은 어른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단에서는 꼭 구별을 한다고 그럽니다. 특히 아동문학과는 더해요. 그러면 떳떳해야 됩니다. 떳떳해. 동시는 아이들이 읽는 시라고 많이 그럽니다.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읽는 시, 아이들이 쓰는 시, 그걸 왜 쓰느냐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아마 여기 아이들이 계시는 분, 있는 분, 손자들도 좋고 조카들도 좋습니다만 우리 저녁에 가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한번 보세요. 동시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 초등학교 교과서에 동시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문인들이 그렇게 그냥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동시라고 하는 거 교과서에 시라고 씁니까? 그건 왜 그런지 압니까? 어린이 자체가 동입니다. 어린이 자체가 동. 그런데 어린이 자체에다 또 동을 하면 동동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과서에서 그냥 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동문학가나 문인들은 꼭 동시라고 꼭 붙입니다. 저도 붙입니다. 사실 왜? 다 그렇게 하니까. 그걸 언젠가는 우리가 바꿔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동시는 어린이들이 쓰는 시가 아닙니다. 어른이 금방 유한진 씨거나 이기철 씨 봤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얼마나 있습니다. 많습니다. 동시는 문학성이 없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동시는 문학성이 없어. 그건 그냥 하루에 조선 앞에 써. 저도 많이 들었죠. 선생, 하루에 몇 편 써, 동시? 이럽니다. 몇 편 써, 그럽니다. 그러면 하루에 너는 100편도 쓰고 200편도 쓴다, 그럽니다. 왜? 쓰기는 쓴다, 이겁니다. 그걸 1000번, 100번 고쳐가지고 발표를 하니까요. 그래서 저 친구의 시인들이 많습니다. 원래 시도 나왔기 때문에. 허영만 씨도 저 친구고, 유명한 사람 참 많아요. 한 분은 제가 동시집이 나오면 그 친구들한테 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나도 한번 써봐야지 하고 주위에 만나면 뭐라 그러냐면요. 어려워. 시보다 더 어려워. 시보다 동시가 더 어려워. 그거의 정답입니다. 왜? 시는 막대기가 걸어간다고 됩니다. 그런데 아무 아동 동자를 붙여놔도 돼요. 아동 심리를. 그렇지만 동시는 동시 속에 동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동의 생각. 그게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아까 시에서 본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 쓰기가 시 쓰기보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여기 허영만 교수님도 계시지만 동시도 많이 쓰고 시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럽니다. 허영만 교수님은 동시보다 시가 더 좋다. 나는 그럽니다. 시 참 좋아요. 그 뒷굽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뒷굽. 구두 뒷굽.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그걸 신문에서 읽고 동아일보에 한번 나왔습니다. 신문에서 읽고 그날 전화를 했습니다. 허영만 씨한테. 허 교수. 허영만 교수 나르고 형님이라고 그러고 나는 허 교수 그럽니다. 허 교수. 당신 시 뒷굽 잘 읽었어. 그거의 정입니다. 정. 왜? 그 시 한 편이 나를 하루 종일 행복하게 했으니까요. 이건 문학작품 아닙니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동시는 누구나 쓸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쓴 거의 동시 아닙니다. 시는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저도 시인이니까 누구나 쓸 수 있어. 시는. 왜? 시를 읽었을 때 어른들이 알고 모르고 그건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동시는 이미 써가지고 발표했을 때는 아이들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거 동시야? 그리고 던져버리면 그건 동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두세 번 읽어봤을 때 뭐가 있네? 두 번, 세 번 읽고 세 번, 네 번 읽어야 된다 이겁니다. 시는 요즘 뭐 시나 동시나 다 그렇습니다만 독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터기별이 어른들이 자기가 아이였다 어린이였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지는 않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한 분이 지금 영창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으로 호려고 하고 하던 분이 그거 왜 그럽니까? 어렸을 때 내가 어린이였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알면 그러면 못합니다. 순수가 없어지는 세상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지금 시 쓰는 분들이나 소설 쓰는 분들이 손녀 손자가 생기면 동시집을 많이 냅니다. 신경림 선생님도 몇 년 전에 동시집을 냈고, 안도전이나 이런 분들은 이미 동시집이 나왔고, 그분들은 동시와 동시를 같이 썼고, 조정래 선생님도 동시집을 냈습니다. 그리고 고은 선생님도 동시집을 냈고. 왜? 이제 그분들이 나이가 드시니까 아까 어린 왕자에 있는 말같이 내가 한때는 어린이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저는 그걸 참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세상에 살다 갈 때 그걸 깨달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명한 분들이 동시집을 내고 아이들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분 좀 뭐랄까 조금 이상한 분입니다만 저는 도종환 시인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작품도 좋고 참 좋은 거 많아요. 도종환 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여기 일생이 들어있는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습니까? 그냥 이걸 시로 읽지 말고 거기에 삶이라는 걸 한번 집어넣고 읽어봐야 됩니다. 향기는 비에도 좋지 않습니다. 꽃향기는. 저는 이런 시구를 보고 깜짝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관 되지 않았습니까? 이분 시에 이번에 동시집을 냈습니다. 이분도 도종환 시인도 밤별이란 동시가 있습니다. 아니 동시가 아니고 하여튼 작품입니다. 우리가 잠든 이건 시라고 해도 좋고 동시라고 해도 좋고 관계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꼭 가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잠든 한 밤중에도 지붕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별이 있죠. 우리가 이불 속 파고 들어갈 때도 반짝반짝 눈 뜨고 깨어있는 별이 있죠. 우리가 깨어 뒤척이는 소리 듣고 나서야 새벽 하늘로 돌아가는 별이 있죠. 이건 도종환 동시집 누가 더 놀랐을까에 수록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도종환 시 또 한 재미있는 또 한 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도종환 씨를 만나서 이걸 도시인 내가 이 시를 너무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만나서 그랬더니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왜? 자기 시를 좋아한다는데 악수 청하 안 할 사람 있습니까? 종례 시간이죠. 종례 시간. 도종환 시 선생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재밌어요. 저는 저가 동시도 쓰고 시도 쓰지만 나무 작품이 있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한 달에 시집 2-3권을 읽어야 되겠어요. 책방에 가서 읽고 사서 읽고 어떤 방법이 돼야. 종례 시간 도종환 얘들아 곧장 집으로 가지 말고 코스모스 가까운 얼굴 내밀며 손 흔들거든 너희도 코스모스에게 손 흔들어 주며 가라. 쉴곳 만들어주는 나무들 한 번 안아주고 가거라. 머리털 하얗게 셀 때까지 아무도 버대리지 않던 가마짚을 복무해 주다 가거라.
동네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동안 조정환 선생님 맨날 선생을 했으니까. 얘들아, 곧장 집으로가 만질 수 없는 향기도 나지 않는 공간에 빠져 있지 말고 구름이 하늘에다 그린 크고 넓은 화폭에 너희가 좋아하는 짐승들도 그려놓고 바람이 해바라기에 그려듯 밭꽃, 봄꽃에 맞추고 가거라. 얘들아, 곧장 집으로가 방 안에 갇혀있지 말고 달달한 뱃잎 머리칼과 수다듬다 가고 송사리 피람이 너희 발 간질거든 너희도 개울물 허리에 간지럼 먹이다 가거라. 잠자리처럼 양팔 날게 하여 고추밭에서 노을을 지는 하늘 쪽으로 날아가다 가거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시를 곁에두고 읽어야 되니까 그래야 말가지고도 순수 시대가 옵니다. 또 동시를 잘못 생각하고 또 있습니다. 동시는 무조건 동이 들어간다고 해서 주제나 소재가 아이들이어야 된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동시는 무조건 아이들을 뭐 영희가 뭐 학교에 가다 뭐 다리가 아파 뭐 어쨌다 뭐 학교 교문이 어쨌다 운동장에 이제 이것은 60년대 우리 원로 작가들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쓴 시입니다. 지금은 그거 안 읽거든요. 요즘 애들이 그거 읽습니까? 달라지는 그럼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 우선 아까 말씀처럼 잘 익은 꽃씨같이 얘들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파릇파릇한 싹이 돋아나는 그런 시야 되겠다는 거죠. 아마 한민복 시인을 아실 겁니다. 강화도에서 40 넘어서 결혼해가지고 자기 독자와 자기 시를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강화도에서 지금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 주례를 누가 썼습니까? 김은 소설가가 쓰지 않았습니까? 이분 시에 꽃꽃대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꽃꽃대 시집 이름이 꽃꽃대입니다. 그런데 이 꽃꽃대 시가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읽고요 참 놀랐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2년이가 됐습니다. 책 나온 지가. 꽃꽃대. 감히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시입니다. 저도 이 시를 읽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야, 네가 왜 맨날 전봇대 보고 바로 문만 읽는 전봇대가 읽고 있는데 왜 내가 저걸 생각하고 있을까 했으냐. 한민복 시는 생각을 했다는 시는 서구자니까. 꽃꽃대 한민복. 전등 밝히는 전깃줄은 땅속으로 묻고 저 전봇대와 전깃줄에 나팔꽃, 매꽃, 등꽃, 밭꽃 올렸으니 꽃향기, 꽃빛, 나비 날갯짓, 벌소리 집집으로 이어지며 피어나는 꽃꽃대 꽃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꽃꽃대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시인이고 소설가들이지만요. 무언가 시, 소설, 아동문학, 동시를 모르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이런 좋은 시를 읽게 해줘야 아 시인들이 대단하구나, 소설가들이 대단하구나, 동시들이 대단하구나 하는 걸 알고 책방에 가서 책도 사보고 아이들한테 동시도 읽히고 시도 읽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그러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시집 내면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좋아하고 맙니다. 시집 내면 독자가 있건 없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2만 3만 명인데
그냥 자기 이름으로 나온 시집 한 권 내는 것 가지고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좋은 시도 써야 되겠죠.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만 동시 문단에서 지금 사실 소외받고 있습니다. 동시. 제가 여기는 지금 작가회의니까 조금 한 겹 접고 들으십시오. 제가 문인협회 지금 아동문학 본과회장입니다. 문인협회. 한국문인협회 아동문학 본과회장인데요. 이사장, 부사장이 8명, 본과회장이 10명, 18명입니다. 18명이 임원회의를 한 달에 한 2번 해요. 18명이. 그런데 아동문학은 시, 소설, 수필, 다 해가지고 시조 해가지고 제일 밑에 있습니다. 아동문학이. 제일 밑에.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항상 그럽니다. 보선 때. 너가 4년 동안에 딱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그럽니다. 아동문학은 시 다음으로 넣어라 이겁니다. 왜? 시나 동시나 마찬가지니까. 소설이나 동화나 마찬가지니까.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왜? 먼저 사람들이 그렇게 딱 정해놨기 때문에 순서를 딱 정해놨습니다. 배우명부 나와도 제일 아동문학 뒤에요. 제일 뒤에.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우리 새 집행부에 들었거든요. 처음 임원회의 할 때, 제가 처음 임원회의 할 때 제가 제일 처음에 발언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잘못하면 아동문학은 저 뒤에 앉아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의실이 18명은 앉을 수가 없어요. 한 반쯤도 못 앉아요. 그러면 보조 의자가 아니고 저 위에 아동문학을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리를 딱 해놓고 이사장, 부사장, 그 다음에 어선대이다 됐습니다. 다 올립니다. 아동문학이 왜 부사장 곁에 앉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나이가 2번째입니다. 18명 중에서 42년입니다. 저보다 한 사람 위에 있어요. 그 사람도 평론본과 회장입니다. 80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제외해버리면 지금 이사장, 부사장은 전부 다 나보다 아닙니다. 한 살, 두 살 아닙니다.